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테니 바이오텍 코리아 어플리케이션 팀의 우윤서입니다. 네, 오늘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2009년도에 이 소녀시대가 지라는 노래로 가요계를 평정을 했을 때 이 밀테니 바이오텍은 이 티슈 디소시에이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17년간의 짬밥으로 다져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더 굿 티슈, 더 배드 디소시에이션 앤 더 어글리 데이터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직 해리의 원조 맛집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준비한 오늘의 메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좋은 데이터는 좋은 디소시에이션 방법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포문을 열 예정이고 자동화 디소시에이션, 오프 더 쉘프 엔자임의 종류, 그리고 밀테니 바이오텍의 17년 노하우인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디소시에이션 하기 전, 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FAQ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디소시에이션 방법이 요구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22년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겉 뮤코사의 디소시에이션에 있어서 디소시에이션하는 온도나 방식의 차이를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조직을 두고도 여러 조건으로 실험을 세팅한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디소시에이션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직이라도 팩스나 또는 싱글셀 그 RNA 시퀀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입니다. 24년도에 그 프론티어스 인 이뮤놀로지 논문에 따르면 이 네오나탈 림프노드로 이제 디소시에이션 방식을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뮨셀 서브셋의 비율이라던가 액티베이션 마커, 표현형들이 또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데이터로 이 또한 디소시에이션 방법에 따라서 샘플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 바이올로지에 이제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 투머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다이제이션 타임 증가를 할 때마다 바이어빌리티가 78%로 최대한 그 47%까지 이제 급감할 수 있다고 하는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엔자임 처리를 하는 동안의 그 시간에 따른 세포의 바이어빌리티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19년도에 게재된 사이토메트리 테크니컬 노트에 따르면 플로 사이토메트리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핵심은 얼마나 좋은 싱글셀 서스펜전이 준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디소시에이션이 셀 서피스의 에피토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 있어서 셀 로스가 관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디소시에이션 후에 데드셀과 데브리스를 제거해야지 이 샘플의 바이어빌티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의 퀄리티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어. 내가 처리하는 조직을 잘 디소시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잘 디소시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23년도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마우스의 25개 조직을 이 매스 분석을 이용을 해서 이 각 조직별의 ECM을 구성 성분에 분석한 논문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 조직마다 ECM 또는 그 ECM을 구성하는 관련 단백질들의 이 프로파일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각 조직별로 이 각 콜라겐들의 타입들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의 논문을 보면 왼쪽의 논문은 마우스 리버를 이 콜라게네이즈 타입 1으로 이용해서 이제 디소시에이션해서 헤파토사이트와 쿠퍼셀을 얻는 프로토콜이고, 이 오른쪽의 논문은 마우스 렁의 엔도셀리얼 셀을 얻기 위해서 이 콜라게네이즈 1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소시에이션 한 논문입니다. 이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ECM이 조직별로 다르다고 하는 그 논문의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렁과 리버는 이 콜라겐 타입만 봐도 그 컴포지션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이와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럼 과연 올바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디소시에이션에 있어서 티슈의 인바이러먼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티슈 디소시에이션을 할 때 단순히 셀 바이어빌리티, 셀 일드가 잘 나와요, 나 너무 실험 잘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조직별 ECM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디소시에이션 할 때 티슈 안에 있었던 RBC가 얼만큼 제거가 됐는지, 데브리스가 얼마만큼 제거가 됐는지, 또한 데드셀이 얼마만큼 제거가 됐는지, 또는 디소시에이션 과정 중에서 이 셀이 손상을 받지 않고 이 셀 서피스에 있는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이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됐는지를 따져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샘플의 퀄리티는 단순히 셀 바이어빌리티나 일드가 아니라 이 데드셀이나 데브리스, RBC, 또 심지어 이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이 잘 보존이 되면서 이 실험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조직의 디소시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최적화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특정 조직에 대해서 최적의 디소시에이션 프로토콜을 우리가 확립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매번 실험이 또 잘 나오면 좋은데, 이 처음에 잘 되다가 또 나중에 안 된다거나, 오전엔 잘 됐는데 오후엔 안 된다거나, 여름엔 잘 됐는데 겨울엔 또 잘 안 된다거나,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심지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사실 이 2019년도에 게재된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이 암 생물 분야에 있어서 논문 내 프로토콜을 참고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약 11% 정도만이 프로토콜에 재현성이 있었고, 이 생물 분야의 연구자가 77% 정도가 다른 연구자의 결과를 재현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만 재현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한 59% 정도만 재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프로토콜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즉 휴먼 에러, 즉 오늘의 나와 이 술 먹은 날 다음의 날 나와 이 내가 다르듯이 이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재현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는 굉장히 속도전인데, 만약 최적의 조직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프로토콜이 내가 있다면, 만약에 자동화 방법을 이용해서 재현성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 디소시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첨부된 논문은 일부이긴 하지만 밀테니 바이오텍의 젠틀맥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재현성이 높고 좋은 샘플 퀄리티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논문입니다. 실질적으로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퍼블리케이션 숫자가 99,000편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저희가 또 레퍼런스 자료로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밀테니 바이오텍의 젠틀맥스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을 디소시에이션해서 좋은 샘플을 얻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티슈를 디소시에이션 할 때 메카니컬하게 디스럽션하고 엔자이마틱하게 이제 다이제션을 이용해서 싱글셀 서스펜전을 얻는 데 있어서 밀테니 바이오텍에서는 이 젠틀맥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틀맥스에서는 전용의 채널들이 존재를 하고, 이 전용의 채널들을 통해서 메카니컬 디스럽션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고, 또한 히팅 유닛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조직 디소시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37도씨 온도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밀테니 바이오텍의 이 젠틀맥스 시스템은 각 채널에 장착되는 전용 튜브를 통해서 메카니컬 디스럽션이 가능케 하면서도 기성품으로 준비되어 있는 25개 이상의 티슈 스페시픽 엔자임이 준비되어 있어서 37도씨 히팅 유닛 하에서도 최적의 엔자임 액티비티가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카니컬 조직의 디스럽션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전용 튜브로는 크게 주황색의 M튜브와 보라색의 C튜브가 있습니다. M튜브는 몰레큘러 웍을 위해서 고안됐다라고 해서 몰레큘러의 M을 따서 M튜브이고, 이 C튜브는 셀룰러 웍을 위해서 고안됐다라고 해서 셀룰러의 C를 딴 C튜브입니다. 따라서 C튜브 내에 또 톱니바퀴들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제 돌기 같은 게 있는데, 이 스페이서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M튜브하고 달리 이 스페이서의 그 공간만큼 이 셀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데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셀룰러 웍을 할 때는 이 C튜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티슈로부터 싱글셀 서스펜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밀테니 바이오텍의 젠틀맥스 디소시에이터에는 조직 스페시픽하게 이미 디폴트된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효과적으로 메카니컬 디스럽션 할 수 있도록 시간, 가는 강도 또는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직이라면 동일한 디소시에이션의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강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젠틀맥스 디소시에이터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밀테니 바이오텍에 제공하는 이 젠틀맥스는 왼쪽에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윗부분에 이제 8개의 채널이 있고 각 채널에는 노란색 막대기로 보이는 슬리브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슬리브에는 일정의 홈이 있는데 이 일정의 홈과 상보적으로 이 젠틀맥스 튜브에 상보적인 홈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팅 유닛이라는 게 있고, 히팅 유닛 안에는 히팅 호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팅 호일이 튜브 내 온도를 37도씨까지 웜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장착하는 화면을 보시면 젠틀맥스를 튜브를 꽂고 그 다음에 히팅 유닛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튜브를 꽂고 그 다음에 히팅 유닛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제 가동하는 거고 탈착은 장착의 역순으로 이제 해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조직 스페시픽한 프로그램을 시키면 자동으로 티슈가 이제 분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개의 채널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8개의 채널에 같은 조직을 넣고 한 번에 돌릴 수도 있고 또는 각 채널별로 별도의 조직을 또 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페이보릿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항상 자주 뜨게끔 해서 쉽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끔도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테니 바이오텍은 조직의 단단한 정도, 즉 조직의 강도에 있어서 이 메카니컬 디스러션에 대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조직 스페시픽한 프로그램이 돌리는 동안에 우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는 이런 오프 더 쉘프 제품으로 어떠한 엔자임 키트들을 그러니까 기성품으로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테니 바이오텍의 엔자임들은 각 조직의 ECM 환경을 고려해서 이 바로 내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엔자임 자체가 고순도로 믹스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엔자임 라이시스 반응이 유도가 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시간 동안 메커니컬 디스럽션 환경 하에서 이 함께 디소시에이션 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피토프 디그라데이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엔자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있냐라고 하면 하나하나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럴 티슈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종류의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연령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P7 이상, 이제 포스트나탈 7데이 이상의 마우스에 적합한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있고 이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홀브레인부터 브레인 썸 리전까지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서 젠틀맥스 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덜트 브레인, 마우스 브레인으로부터 디소시에이션 과정,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후에 아스트로사이트, 뭐 올리고덴드라이트 셀, 그 다음에 뉴럴 티슈, 뭐 뉴럴 셀 이런 것들, 이런 티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 대한 분리, 그 다음에 배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웨비나를 통해서 브릭에서 한 차례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내가 그 어덜트 마우스 갖고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마우스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 P7 이하의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뉴럴 티슈를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뉴럴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리신 기반이고 하나는 파파인 기반의 제품입니다. 이 브레인 티슈 같은 경우에는 파파인 또는 트리신 기반의 엔자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뉴럴 티슈 내에서 세포들이 어떠한 에피토프들이 이 파파인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트립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또는 어떠한 에피토프들이 잘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P7 미만의 마우스에 브레인을 핸들링을 하는 경우에 이 밀테니 바이오텍의 뉴럴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뉴럴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
중에서 이 포스트나탈 뉴런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때 그 엠브리오닉 단계 14일부터 P7 그 사이에 마우스 브레인을 디소시에이션 할 때도 이 제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레티나 조직의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상세한 이 가이드가 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나 쪽, 이제 시신경 쪽 연구하시는 고객들에게는 또 이 제품을 통해서 레티나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가이드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브레인 쪽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또 나는 특히 브레인 투머 쪽 연구한다라고 하시는 고객들은 이 브레인 투머 디소시에이션 키트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팁이라던가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진술되어 있어가지고 연구하시기 좀 편하게 이렇게 또 가이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허트 같은 경우에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네오나탈 허트 디소시에이션 키트하고 허트 퍼퓨전 키트. 이 네오나탈 같은 경우에는 디소시에이션에서 그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지만 어덜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굉장히 좀 프레자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퓨전이라고 하는 고도의 실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 젠틀맥스 시스템 안에서도 이 퍼퓨전 기능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좀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슬 티슈를 한다라고 하면 스켈레털 머슬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있고, 특히 세틀라이트 셀을 이제 분리를 하고자 할 때 또 명확하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또 상세히 나와 있고, 굉장히 머슬 디소시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저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렁 같은 경우에는 렁 디소시에이션 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렁은 특히 이제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이 팁을 할 때,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렁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롭 자체를 이제 C튜브에 넣어서 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게 차핑을 하게 되면 이 넣어준 엔자임에 의해서 이제 뜨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디소시에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세한 가이드까지 이 데이터 시트에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버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버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있고 리버 퍼퓨전 키트가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갈게 되면 굉장히 프레자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파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헤파토사이트 말고 넌 파렌키말 셀을 얻기 위해서만 리버를 디소시에이션해 라고 하면 리버 디소시에이션 키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나는 헤파토사이트를 얻고 싶어 라고 하면 리버 퍼퓨전 키트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헤파토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의 경우에는 마우스 제품, 휴먼 제품이 있고요. 에피더미스 또는 홀 스킨 디소시에이션 키트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킨 티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니멀 컴포넌트 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티슈를 준비해서 얘네들을 디소시에이션 하는 데까지 이 상세하게 내가 핸들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 디소시에이션 하는 고객들은 이 데이터 시트를 참고를 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투머하고 이제 휴먼 투머를 위해서 이제 디소시에이션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투머는 잘 아시겠지만 뭐 B16, 멜라노마 굉장히 소프트하고 프레자일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흐물흐물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단단하거든요. 이 투머 같은 투머다 하더라도 사실 이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밀테니 바이오텍의 그 투머 디소시에이션 키트의 그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소프트한 투머인지 미디엄한 투머인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디스럽션에 있어서도 투머에 있어서도 그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가이드가 잘 진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많은 고객들이 이제 사실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이너 이용해가지고 그 주사기 뒤에 있는 플런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손쉽게 실험하실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8마리의 스플린을 한 번에 디소시에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단계를 이제 시퀀셜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에 뭐 15분씩 걸린다고 하면 8마리 마우스 잡으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 젠틀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15분 안에 8마리 마우스의 스플린을 한꺼번에 또 빠르게 이제 디소시에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테스틴 연구하시는 고객들도 저희가 이제 라미나 프로프리아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 장내 면역을 이제 관찰을 할 때
섬세하게 디소시에이션 되는 이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면역 연구하시는 고객들도 저희의 라미나 프루포리아 디소시에이션 키트의 데이터 시트를 활용을 해서 섬세하게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인트라 에피셀리엄 그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이라던가 또는 라미나 프로프리아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얻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는 대사 연구나 또는 지방률의 MSC 연구예요. 또는 아디포사이트 또는 지방에 있는 매크로페이지 연구예요. 이렇게 지방 조직 연구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아디포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디소시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아디포사이트 분리를 할 때 이 조부의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테니 바이오텍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는 아디포사이트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논문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엄빌리컬 코드 티슈의 디소시에이션 키트라던가 그 밖에 언급되지 않은 티슈들 또는 오가노이드 이런 것들 요즘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특히 심지어 FFP 티슈를 가지고 나 디소시에이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젠틀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저희의 엔자임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전용의 프로그램에 대한 스페시픽한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하시면 연구를 또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밀테니 바이오텍의 각 티슈의 그 ECM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엔자임들이 이 상업적으로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불순물 없이 이제 순도 높게 뽑은 엔자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불필요한 라이시스가 유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앞서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소시에이션을 너무 잘해. 근데 플로사이토미터리에서 T셀을 분석을 했는데 한 15% 정도밖에 안 나왔어. 원래 논문에 봤는데 한 30%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셀이 이번엔 덜 얻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쓰는 엔자임 때문에 이 에피토프가 날아가가지고 플로사이토미터리에서 분석되지 않는 걸까? 라는 부분도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밀테니 바이오텍의 엔자임들은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타겟한 애들이 명찰표를 가진 상태로 효과적으로 디소시에이션 될 수 있게끔 고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리스트 자료들도 이제 투머나 또는 멀티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들에 한해서 이게 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또 연구를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조직 그 스페시픽한 메카니컬 디스럽션 하는 튜브, 조직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직별 엔자임 제공해 주겠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편한지 사실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다면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잘 안 오게 되는데 그래서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제공드리는 실험 프로토콜 몇 개를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플린을 포함해서 이제 스플린을 예시로 들긴 하지만 스플린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엔자임 키트는 이 키트를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동일한 과정으로 거의 대부분 디소시에이션 할 수 있는데 스플린 예시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를 봅니다.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데이터 시트를. 그럼 데이터 시트를 보면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를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에 실험 준비하는 과정대로 이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하느냐? 먼저 C튜브에다가 적절한 엔자임 믹스처를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튜브에다가 조직을 넣어주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나서 젠틀맥스에 장착을 해주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37CM 뭐 SDK1 또는 뭐 조직마다 그 특이적인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강도에 따라서 이제 막 이제 갈리게 됩니다. 갈게 되면 그 다음에 다 끝나게 되면 C튜브를 조직 그 젠틀맥스 장비로부터 이제 떼주세요라고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로 걸러주고 워싱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원심 분리를 해서 셀 펠렛을 얻어서 다음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죠? 진짜 대부분 엔자임 키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준비하고 엔자임 준비해서 C튜브에 넣고 장착한 다음에 조직 스페시픽 프로그램 선택을 해서 디소시에이션하고 원심 분리 돌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실험하면 끝.
네, 요게 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특이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스플린을 할 때 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일드와 바이어빌리티로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는 스트레이트 프롬 스플린하고 요런 이제 그 다양한 타겟하는 마이크로비드와 콜라보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스플린을 디소시에이션 하는데 CD11C를 비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 또 세퍼레이션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스트레이트 프롬 요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그 C튜브에다가 엔자임하고 요 마이크로비드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하고 나서 컬럼을 이용해서 내가 타겟하는 세포를 또 바로 세퍼레이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드를 레이블링 하는 데까지 어떤 시간이 또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스플린으로부터 내가 타겟하는 세포까지 분리까지 그냥 넌스톱으로 이렇게 실험 진행할 수 있도록 밀테니에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머 디소시에이션 키트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휴먼 투머 디소시에이션 키트도 스플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C튜브에 넣고 조직 넣고 엔자임 넣은 다음에 간 다음에 스트레이너 걸러서 원심 분리 돌리면 끝나는데 사실 저희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그 조직 종류별로 이제 그 디소시에이션 된 프로그램도 있긴 하겠지만 투머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좀 팁을 좀 드리면 투머에 보면 네크로틱 에어리어하고 이제 파이브로틱한 부분하고 팻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들입니다. 특히 네크로틱 에어리어에 있는 이 DNA 같은 애들이 실제 데스 시그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어블한 세포들, 이제 가는 동안에 바이어블한 세포들한테도 이 데스 시그널을 줘서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디소시에이션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투머를 디소시에이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니, 나는 사실 내 투머는 이 네크로틱 에어리어하고 이 바이어블한 이 조직하고 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면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후에 DNA를 또 처리를 해서 원심 분리해서 요것들을 좀 제거를 하라라고 하는 가이드까지 또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실험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 또 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브레인, 마우스 브레인을 적출을 해서 얼마만큼 차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얘를 C튜브에 넣고 저희 엔자임 넣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라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손쉽게 이 뉴로사이언스 연구하시는 분들도 진입 장벽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티슈를 디소시에이션해서 싱글셀 서스펜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도 이 마우스 브레인으로부터 각 티슈 그 세포들에 대한 분리 결과 또 브레인의 썸 리전별로 일드 바이어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시지 마시고 웨비나 끝나고 요청 주시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리버하고 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독특한 그 퍼퓨전 기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두 가지는 리버하고 허트에 대한 매뉴얼 방법의 그 메서드가 담겨 있는 프로토콜들입니다. 실제 이 논문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RBC에 대한 퍼퓨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퍼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각 조직에다가 이 조직 스페시픽한 엔자임을 우리가 이 관류를 통해서 넣어준 다음에 이 엔자임이 조직에 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 마사지 행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퍼퓨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험을 몇 번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먼 에러도 있고 또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실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손을 좀 타는 기술들이거든요. 어렵진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손을 타다 보니까 이 재현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테니 바이오텍에서는 이 젠틀맥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 퍼퓨전에 대한 기술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긴 슬리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긴 슬리브를 제거를 하고 나서 이 퍼퓨전 전용의 슬리브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퍼퓨전 전용의 퍼퓨저 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장착을 해서 미리 프리 웜업을 해서 이제 그 버퍼들을 웜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직을 넣고 다시 퍼퓨전 키트에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젠틀맥스 시스템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RBC 퍼퓨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엔자임들이 그 각 조직별로 잘 스며들게끔 이 퍼퓨전을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퍼퓨전, 엔자임 마사지가 된 조직을 C튜브에 넣고 갈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타겟하는 헤파토사이트라던가 또는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고안되어 있는 이 밀테니의 고유의 이 퍼퓨전 기술들이 또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리버나 허트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지금 퍼퓨전 전용의 퍼퓨저 튜브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클램프라고 부르는 부분하고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다가 요렇게 조직을 넣어가지고 낑겨서 요 안에 밑에 보면 니들이 있거든요. 니들을 통해서 그 엔자임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직 마사지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고안이 되어 있고, 리버 같은 경우에도 헤파토사이트 또는 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굉장히 잘 일드나 바이어빌리티가 높은 정도로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실제 퍼퓨전되어 있는 세포들을 헤파토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자료들도 저희가 공유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용의 퍼퓨저 튜브가 있고요. 요거 이용해서 카디오마이오사이트 분리를 할 때 굉장히 높은 바이어빌리티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그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젠틀맥스를 보유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쿨러라고 하는 소모품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효과적으로 조직에서부터 바로 뉴클레아이를 또 이제 분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젠틀맥스 시스템에다가 뉴클레이 익스트랙션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C튜브와 함께 이 조직을 넣고 전용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소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뉴클레아이도 없지만 세포가 터져서 또 데브리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젠틀맥스 시스템 이후에 이 맥스 테크놀로지, 어제 웨비나를 했거든요. 그 맥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뉴클레우스들만 따로 저희가 안티 뉴클레우스 마이크로비드 반응을 통해서 뉴클레우스만 따로 또 퓨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셀 지노믹스를 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C튜브에다가 조직 넣고 쿨러를 장착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뉴클레이하고 이제 데브리스하고 이렇게 혼재된 산물들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안티뉴클레우스 마이크로비드 반응을 통해서 컬럼을 통해서 데브리스들을 빼주고 컬럼되어 있던 뉴클레이들만 따로 솔팅해서 우리가 각 조직별로 이렇게 뉴클레이들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프 사진들이 있는데요. 왼쪽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사진과 오른쪽은 그 안티뉴클레우스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해서 이제 정제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별로 저희가 실제 뉴클레이를 뽑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최적화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직별로도 테스트가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조직으로부터 바로 몰레큘러, 프로틴이라던가 mRNA를 바로 난 조직에서 얻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프로틴 익스트랙션 또는 mRNA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또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젠틀맥스에는 크게 두 가지 튜브가 있어요. 몰레큘러 웍을 위해서 주황색의 M튜브가 있어요. 요것들은 M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프로틴이라던가 mRNA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젠틀맥스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고 레퍼런스 리스트가 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내가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디소시에이션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 자료가 또 별도로 담겨 있는 젠틀맥스 리스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 참고해서 우리가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밀테니 바이오텍의 이 17년 역량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지 않았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료, 포스터, 실험 방법들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그 메뉴 꼭 주문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기를 좀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을 디소시에이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뭐냐? 프레시한 조직을 바로 디소시에이션 하는 게 일단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소시에이션 하기 전에 또는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샘플을 최고의 샘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소시에이션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디소시에이션을 프레시하게 바로 디소시에이션에서 다음 실험을 하면 좋은데 디소시에이션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밀턴 바이오텍에서 좀 몇 가지 제안 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밀티니 바이오텍에는 세 개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맥스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이 있고 두 번째는 맥스 셀 스토리지 솔루션이 있고 세 번째는 맥스 프리징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맥스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레시한 솔리드 티슈를 이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적출된 상태가 최대한 그대로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는 이 마법의 솔루션. 내가 만약에 오늘 목요일 날 저녁인데 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은 디소시에이션은 6시에 끝났어요.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에 담근다.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다음 날 실험을 하셔도 무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맥스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프레시한 티슈하고 비교를 했을 때 24시간, 48시간 동안에 셀 바이어빌리티라던가 또는 에피토프들이 프리저베이션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스트레스 진들에 대한 그 익스프레션 레벨들이 현저하게 좀 낮아서 잘 보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인플레임드한 티슈인데 이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에 담그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그거는 사실 개런티를 못 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스테이블한 티슈들은 잘 보관이 되는데 인플레임드 티슈들은 사실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에 담근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종의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지연은 있을지언정 100% 없앨 수 있다? 그거는 사실 개런티는 못하지만 최대한 노멀 티슈라던가 스테이블한 티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워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셀 스토리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냐면 내가 디소시에이션을 끝났어요. 근데 지금 바로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한 2, 3일 안에 이제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셀을 저희 셀 스토리지 솔루션에 넣은 다음에 최대 72시간까지 냉장고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보존할 수 있는 마법의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끝나고 바로 실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솔루션 이용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맥스 프리징 솔루션은 솔리드한 티슈를 이 프리징 솔루션에 넣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또는 프라이머리 셀을 프리징 솔루션에 넣어서 장기 보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셀은 프리징 솔루션에 넣었다가 나중에 소잉을 하고 나서 굉장히 바이어빌리티나 일드나 또는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최대한 보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그 티슈 같은 경우에는 프리징 솔루션에 담글 때는 내가 나중에 이 티슈를 소잉한 다음에 티슈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싱글 셀 서스펜션을 얻겠다? 이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왜냐? 솔리드 티슈 같은 경우에는 프리징 솔루션을 담근 다음에 내가 싱글셀 지노믹스 분석을 할 때는 프리징 솔루션을 쓸 거를 권장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셀웍을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단기간으로 보관했다가 이제 디소시에이션을 하거나 또는 프레시하게 디소시에이션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디소시에이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최적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물리적으로 일단은 데브리스나 큰 덩어리들은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소시에이션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애들은 우리가 플로 사이토미터리를 할 때 이제 관을 막히게 한다거나 또는 셀 세퍼레이션, 마그넷 세퍼레이션 할 때도 이제 컬럼을 막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밀티니 바이오텍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트레이너라고 해서 15ml 튜브, 50ml 튜브 둘 다 모두 이제 장착될 수 있는 스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옆면에 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를 장착을 했을 때 막 그 압이 안 차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잘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그 스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떼낼 수가 있는데 스택을 해가지고 30ml, 3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7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스택을 하면 한 번에 100, 70, 30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림포사이트들만 또 효과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스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트레이너가 밀티니 바이오텍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소시에이션을 효과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실 티슈 자체 또는
그 샘플 자체에 또는 디소시에이션 후에 디소시에이션 과정에서 이 데브리스나 RBC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실제 원하는 세포 파퓰레이션을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RBC도 제거를 해야 되고 데브리스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밀티니 바이오텍에서는 덴시티 그레디언트한 방법으로 데브리스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이 제거를 할 수 있는 데브리스 리무블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한 그 포스파티딜 세린을 발현하는 그 프리에이팝토틱 셀에 대해서 어넥시5의 그 마이크로비드가 컨주게이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데드셀 리무블 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세퍼레이션 방법으로 데드셀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플로사이토미터리에서도 이 PI의 파지티브한 파퓰레이션을 완전히 제거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어블한 세포들만 효과적으로 또 연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애들이 제거가 되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좋은 샘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셀 서스펜전 클리너 키트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휴먼 투머를 디소시에이션 한다라고 하면 요 키트 이용을 하면 실제 RBC, 데드셀, 데브리스를 요 키트 하나로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또 제거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으니까 이 제품 내가 휴먼 투머 연구한다라고 하면 요 키트 이용해서 적절하게 또 이용하실 수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밀티니 바이오텍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피토프 프리저베이션을 유지를 하면서도 데브리스, RBC 또는 데드셀을 제거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되게 좋은 샘플을 얻는 데 있어서 밀티니 바이오텍의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자주 빈번하게 묻는 질문들 하나만, 두 개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판매하는 엔자임 키트 중에서 제가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17년 동안 저희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되지 않은 티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젠틀맥스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젤리피쉬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밀테니 거를 이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 이용했더니 효과적으로 디소시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게 경험을 또 공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젠틀맥스 시스템은 37도씨 히터가 있는데 이 4도씨로 디소시에이션을 해주는 옵션은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도씨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4도씨로 해주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37도씨로 디소시에이션 해주다가 나중에 4도씨로 이제 보관을 해주는 옵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도씨로 처음 디소시에이션을 하면 실제 37도씨로 디소시에이션을 하면 이 스트레스진들이 많이 발현을 하는데 4도씨로 디소시에이션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싱글셀 지노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연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온으로 디소시에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셀 일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도씨로 디소시에이션 해줄 때는 뭐냐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클레이, 싱글셀 지노믹스가 목적인 거고 젠틀맥스 시스템에서 쿨러를 이용해서 뉴클레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7도씨 디소시에이션 하고 나서 마지막에 4도씨 디소시에이션 해주는 장비에 비하면 젠틀맥스는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구는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험은. 그렇지만 내가 연구하는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4도씨로 보관한다고 해서 엔자이마틱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도씨로 장시간 보관한다 하더라도 엔자임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0%를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7도씨 디소시에이션 하고 나서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그러니까 권장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이 어플리케이션을 갈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을 하셔라.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 투머 또는 다른 티슈에 대해서 인바이러먼트를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인바이러먼트를 반영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좋은 티슈를 가지고 좋은 디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가 오늘 발표한 웨비나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